기업들 2분기 실적이 속속 발표되고 있죠. 업종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같은 업종 내에서도 기업별 온도차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의 성적이 좋았고 반대로 부진했는지 지금까지 나온 실적을 보면서 중간 평가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지환 IS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전체 분위기부터 좀 보죠.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은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라는 게 2분기 실적이 전반적이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섹터별 내에서도 승낙이 엇갈리는 모습이 상당히 보여졌고 네. 특히 자동차를 비롯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섹터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던 반도체나 전장 같은 IT 섹터들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었지만 네. 반대로 이제 경기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뭐 철강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눈높이가 상당히 높았던 섹터들에 대한 실망 매물은 또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은 가장 큰 특징은 2분기 실적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3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그리고 핵심 사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지금 주가 등락을 상당히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좋은 부분부터 보죠. 그러면 반도체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사실 수치는 좋지 않아요. 삼성전자만 봐도 벌써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5% 감소. 그런데 앞으로의 업황에 대해서는 전망이 지금 좋게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반도체 주가 같은 경우는 반도체 주가와 반도체 사이클의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통상 1분기 정도에 반도체 사이클이 바닥을 찍으면 오히려 주가는 한 분기 선행해서 앞서 나가는 모습을 과거에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반도체는 실적에 대한 반응이 나빼듯 삼성전자도 역시 마찬가지고 4조 원대 이상의 손실이 났고 반도체 역시 이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이 이제 결국은 재고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 D램의 회복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제 이슈화되었던 AI 반도체와 관련돼서 특히 HBM 반도체가 실적을 견인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HBM 반도체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에서 10%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20%대까지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되면서 확실하게 AI 반도체가 실적을 견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대두가 되면서 주가는 오히려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반도체에 대한 기대치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바닥론에서 점차적으로 실적을 상향시키는 가이던스가 상향되는 쪽으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자동차 업종 이 부분도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대, 기아차 뭐 다 좋은데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4조 넘기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단 말입니다. 이 분위기 계속 갈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 이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분기 실적 발표가 되었을 때 피크론에 상당히 무게를 좀 뒀습니다. 근데 실제로 2분기 실적을 열었을 때 현대차가 4조 원이 넘는 4조 3천억대 영업이익이 나왔고 기아도 예상 외에 선제를 좀 했는데 이 가이드 자체도 굉장히 좋았지만 하반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대폭 이제 상향 조정된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네. 그 현대차와 기아를 보면 이전에 그 실적을 견인했던 그 차종에서 보시면은 하이브리드나 SUV 같은 고가 차종들이 상당히 선전을 했고 특히 그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서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 전체 전기차 순위 10위 내에 3개의 차종이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야말로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으로는 처음으로 기염을 토했다라고 봐야 되고 역시 이제 이게 사상 최대 실적으로 나왔다. 다만 여기에 대한 그 기대치가 이미 많이 주가에 좀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잠시 차익 매물에 의해서 좀 쉬어가는 구간이지만 여전히 하반기에 좀 긍정적으로 볼 요인들이 많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장 특징적인 게 기아가 지금 계속 질주를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률 2분기 영업이익률을 봤더니 13%. 이 현대차를 지금 앞질렀단 말입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배경이 뭡니까? 일단 이제 영업이익이 3조 4천억까지 나왔는데 사실 그 우리가 기아차가 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상당히 약진을 좀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번에 그 10대 전기 자동차에 선정된 걸 보면 현대차가 1개 차종이 들어갔고 기아차가 2개 차종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현대차도 물론 선전을 했지만 기아가 고부가가치 SUV와 특히
전기차 부분에서 상당히 선전을 했고 하반기에 역시 이제 이러한 기대치가 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걸 이제 단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전에 우리 현대차나 기아가 유럽에서 품질과 관련된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시면은 영국의 파이낸스 타임즈 회장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역시 현대 기아차가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부분과 함께 네. 독일차와 견줄만 하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고부가 가치 특히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현대 기아차의 쉐어가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기아차 앞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한 게 이제 연말에 SUV죠. 전기차 SUV EV9이 지금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의 본고장에서 이제 결투를 벌이게 돼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이제 그 미국에서의 그 설정은 IRA 법안이 우리에게 좀 불리한 형태로 좀 진행이 되면서 네. 사실 현대 기아차가 2분기 실적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좀 했었는데 네.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리스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선방을 하면서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선방을 좀 했고 특히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고성능 그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 쉐어가 좀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현대차도 마찬가지지만 조지아 공장을 비롯해서 일부 신축 공장이 늦어지지만 기존 라인을 전기차 공장이나 친환경 라인으로 바꾸는 작업이 좀 빨리 선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는 오히려 친환경 관련차된 부분에서는 기아차 약진이 조금 더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역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전차 군단 짚어봤고요. 다른 업종도 좀 보죠. 배터리 업종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어땠습니까? 실적은 사실 뭐 기대치에서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그 분기로 본다면 6분기 연속 성장을 했고 다만 이제 영업이익에서 본다면 GM 리코가 관련된 일회성 비용이 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네. 영업이익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반기에 30% 이상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상당히 그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반면에 이제 LG 그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도 마찬가지인데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되어 있는 변동성이 워낙 크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주가의 흐름은 2차 전지 소재에 연동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좀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런 변동성이 좀 줄어들 때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뭐 어제 에코프로비엠 엄청나게 떨어지던데 다시 반등하는 분위기예요. 이 추세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제 이런 변동성은 굉장히 이제 드문 경우죠. 굉장히 드문 경우고 이게 어떤 펀더멘탈에 기인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수급적인 논리로 옮기고 있고 특히 네. 외국인과 관련되어 있는 공매도 부분이 공매도가 유입되는 그 섹터 그 펀드와 공매도가 판매되는 섹터가 굉장히 교차를 하면서 네. 10분 만에 등락률이 20% 이상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정상적으로 혹은 합리적 판단으로 기준으로 생각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수급적인 논리로 본다면 결국은 과열은 진정될 것이지만 오늘처럼 중간중간 다시 반등이 나오는 이런 노이즈 현상은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이런 노이즈를 활용해서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매매 기회를 찾을 것이냐라고 본다면 차라리 그것보다는 좀 이런 변동성이 좀 잦아들길 기다렸다가 오히려 이런 연동도에서 주가가 좀 크게 빠지는 2차 전지 쪽으로, 셀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트가 어느 정도 수렴이 되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 이 그렇죠. 말씀이군요. 네. 자, 그럼 금융권으로 좀 넘어가 보죠. 4대 금융지주 상반기 순이익 9조 넘겼습니다. 역대 최고치인데 그만큼 이자 장사를 잘했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역시 이제 그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시장 반응인데 사실 그 원래 이 금융회사에 대한 기대치는 올 초만 하더라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금리가 인상되는 기조 속에서 예대 마진이 확대되는 구간이 금융회사가 가장 실적을 크게 낼 수 있는 시기였는데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예대 마진의 강제적인 어느 정도 축소 권고가 따르면서 주가는 많이 흔들렸고 실제 예대 마진도 지금 나빼드지만 이전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낮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 은행과 관련되어 있는 금융회사들은 과거에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 요인을 받을 때 두 가지 요인이 상당히 그 배려였습니다. 그 중에 네. 첫 번째가 결국은 자사주에 대한 그 매입이 좀 불가능했다는 거고
종목과 분기 배당, 중간 배당이 좀 어렵다는 건데 이게 두 가지가 작년에 다 해결이 되면서 사실 올해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는데 네. 생각보다는 예대 마진이 그렇게 주가를 많이 견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FOMC 이후에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금융회사에 대한 기대치는 2분기가 피크를 좀 이룰 수 있고 3분기가 가도기적인 부분에서 좀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좀 보수적으로 앞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는 이만큼 실적이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항공사들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실적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도 뭐 그렇고 주가는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원래 코로나19 끝나면은 항공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올 상반기에 아마 펀드들이 가장 크게 실수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이제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다가 이 부분이 좌절되면서 경기 민감주들, 항공이나 여행이나 레저 같은 기업들이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항공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좌절된 이후에 LCC 같은 경우는 동남아 노선을 확대하면서 대안처를 찾았는데 이번에 실적을 열어보니까 동남아 노선이 생각보다는 순이익에 기여를 많이 못했고요. 또 하나는 운임에 대한 인상 부분도 좀 부담스러웠고 네. 특히 이제 환율도 역시 우호적이지 못했습니다. 이 원화가 약세로 가면 대부분의 항공 관련돼 있는 회사들은 항공기들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특히 원유와 관련된 부분에서 달러 결제이기 때문에 이런 원화 약세가 상당히 실적에는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감안이 되면서 이번 실적 시즌에 오히려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중반기에 접어든 이제 실적 발표 앞으로 어떤 기업과 업종을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인데 2분기 실적 시는 이제 정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이제 나스닥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 우리도 IT와 같은 부분에서 점수를 좀 높게 받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그 하반기로 넘어가면 과거의 금리 인상 중단 이후에 금리가 인하되기 시기까지 한 1년여의 시간 동안은 대부분 빅테크를 기업한 기술주들이 상당히 선전을 했고요. S&P 500과 관련되어 있는 경기 관련된 종목들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결국에는 구조적인 성장성이 확보되는 기술적 위주, 반도체나 전장, 2차 전지 같은 결국은 기술주들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다만 같은 섹터 내에서도 실제로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되는 종목과 조정을 받는 종목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개별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기로 철저하게 종목별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IS의 이지환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